그다음에 지금 해외 근무 같은 데 있어서 이제 외국에 살다 오게 되면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입시에 적응할 수 있을까의 인생을 괜히 또 한국의 어떤 숨막히는 교육, 이런 학벌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거의 이제 20여 년 동안 입시 지도하면서 많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공부 그릇이 있는 애는 한국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또 공부 그릇이 안 되는 애들은 한국에도 갖다 놔도 안 되고 외국에도 갖다 놔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편입 입시도 제가 15년 이상 했잖아요. 편입 문과에서 제일 상위권 학과가 서강대, 성대, 한대예요. 서성한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는 영어만 봐요. 영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상 우리나라 뭐 국내 대학에 한 탑 30위권 대학에 있는 학생이나 탑 20위권 있는 대학에 열심히 막 1년 동안 편입을 해가지고 서성한급의 레벨의 그런 대학을 편입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뭐 미국으로 유학을 뭐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외국에 뭐 영미권 학교에 다녔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뭐 미국에 어드미션을 좀 받아가지고 미국 대학에 1, 2년 정도 다녀도 그 학점이 되니까 70학점 이상이 되면 편입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일반 편입을 3학년으로 할 수 있죠. 이론상으로 보면 국제학교를 다닌 애들이나 영미권에서 대학 1, 2학년을 다닌 아이들 아니면 필리핀 아무리 못해도 뭐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그 영어권 대학을 다녔던 아이들이 서성한을 석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영미권에서 그 본인이 공부 그릇이 되는 아이들은 거기 계속 다닙니다.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 뭐 칼텍 정도 뭐 다니고 뭐 그 안에서 괜찮은 공대 졸업하고 그 졸업하면 실리콘밸리에 취직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된다. 뭐 문과 쪽으로는 근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컨텐츠가 있고 난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유학을 가더라도 수학적 머리가 기본적으로 된 가운데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영미권이라든지 뭐 국제학교 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문과 쪽에서 영어를 잘하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어 선생님이 제일 큰 길이고 나머지는 정말 아까 그 막연한 한국에 기반도 없고 학부도 지금 다니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붕 뜨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영어가 되고 수학도 되고 이런 글로벌 컨텐츠가 있다고 그러면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면 외국에서 승부를 보는 걸로 해야 돼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역량이 되고 그러면 국제학교에서도 공부 그릇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미권 대학에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추면 장학금을 받고도 갈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장학금 안 받고 하면은 뭐 아이비리그 정도 간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프라이드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그러면 장학금 받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엄밀히 말하면 독일 대학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독일어도 어느 정도 좀 공부해서 하고 독일 대학에 진학하고 거기에서 취업까지 한번 근데 그 독일에서 취업을 뚫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는 학비도 무료고 그러니까 독일 유학이 굉장히 많이 잘 될 것 같은데 영미권으로 또 가는 게 취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독일에서 학위를 받아도 독일에서 취업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근데 영미권, 미국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일자리가 계속 있고 그런 기회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 부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인터에 뭐 오래 있고 뭐 적게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제 중고등 그 기간을 해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기본적인 특례 자격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시험이 아니라 서류 전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국제학교의 내신이 굉장히 좋고 어느 정도 GPA 성적이 좀 되고 또 뭐 IB나 아니면 AP 같은 거 선행 같은 과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서류들을 몇 가지 갖추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일반 수능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사실 쉬워요. 그리고 또 약간 지방 의대라든지 아니면 뭐 수의대라든지 이런 기회들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의치한약수 이런 거를 뚫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수능 상위 4%에 들어야 돼요. 전체 상위 4%, 이과 상위 4%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각 과목당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런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의치한약수 수준이잖아요. 근데 특례는 훨씬 어떤 본인이 뭐 GPA가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과학 면접 같은 경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한국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기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을 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특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보면 여러 가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자세한 뭐 그런 상담들은 가시기 전에 제가 근무했던 우리 대치동에 있는 스카이 학원 거기 가셔서 심정섭 선생님 소개로 갔다가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를 입시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거죠. 이거 가서 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국 수학 어려운데 인터 수학 뭐 쉽고 뭐 그런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그런 좀 20대 학부로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이 좀 작은 목표보다 30, 40대 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뭐 사실 국제학교 다들 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학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상사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학비를 대준다고 그러면 땡큐죠. 다양한 세상의 경험도 좀 할 수 있고, 한국에서만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한국에 와서 애매한 대학 나와서 아까 뭐 1부 때 들으셨듯이 비정규직에 결국은 또 다른 뭐 하는 거 비슷한 거라고 그러면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나는 한국에서 좀 안 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모두 해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야나 안목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